대전 스테이션의 설립 배경과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 대전 스테이션은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스테이션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1954년 이전에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그 대학 설립 얘기가 나오면서 주로 이제 언급이 됐던 도시가 광주와 전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이 마치면서 대학 설립을 추진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대학 설립 위치였어요. 어디에다가 대학을 시작할 건가. 그 네 개의 후보지가 이제 서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전주,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순천, 그리고 대전. 사실 대전은 사실 후보에도 없었지만 다크호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선교사들이 이제 그 대학의 설립 부지를 놓고 이제 토론을 벌일 때 완전히 격렬한 토론이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대전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들 모두가 깜짝 놀란 결과였다. 구바울 선교사님이 얘기한 두 가지 이유, 대전이 그 대전대학 설립 후보지로 이제 결정된 배경은 첫 번째, 땅이 있었다. 다른 곳은 이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확보하기가 대전이 제일 용이했다. 왜냐하면 대전은 이미 상당히 넓은 땅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대전은 경쟁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가운데서 다른 그 스테이션에 대학이 설립이 되면 그거를 좀 못마땅해 여기거나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겠지만, 대전은 아무런 그런 그런 뭐랄까 유산이나 없었기 때문에 대전이 그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을 만한 그런 선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이 후보지로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결정된 이후에 모두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남전우교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전도, 역시 선교사님들이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근대 문명을 복음과 함께 한국 사회에 전달해서 이 근대적인 사회를 한국 사회에 이루겠다, 이런 또 다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아울러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근대 교육 체계, 근대 의료 시스템,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와요. 복음과 근대 문명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왔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그들의 결국 소망과 열망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전 지역의 경우에 교육 영역 외에 어떠한 사역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대전 스테이션은 교육 전문 스테이션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거주했던 선교사님들은 상당수가 이제 우리 그 한남대학의 교수 인력이 많았어요. 주로 교육 전문 스테이션이지만 하나, 충남노회와 연대에서 평신도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이 앞에 그 로빈슨 선교사, 한국 이름 라빈선,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저 청양, 뭐 천안, 온양 이런 이제 논빼미를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했던, 또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출중했던 스테이션이 대전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거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지평을 넓히겠다, 어떤 그런 이제 차원이었죠. 네, 제가 이렇게 건물을 둘러보았는데요. 네, 동양과 서양 느낌이 조화롭게 묻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께서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1945년 이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지붕 마감을 서양식 슬라브 공법으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국식 처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제 슬라브 공법이 도입이 돼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지붕 양식이 나오죠. 우리 아마 1920년에 이게 군산 스테이션에서 지어졌던 건물들의 자재가 왔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구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한국식 처마 양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학회에 갔더니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한옥 양식을 선택하게 됐는가? 우리 대학을 설계할 때 그 데이비스라는 그 장로님, 미국 남장로의 장로님인데 그 한국의 건축 양식이 뭔가 이걸 좀 연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축 양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의 한옥 양식을 열심히 좀 보셨겠죠? 이것이 미국 선교사들이 짓는 집이지만 한국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이질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이질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식 교육기관이지만 한국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식 스타일이지만 한국의 한옥 양식이 가미된 그런 본관 건물과 주택 건물을 짓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옥 양식을 차용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한국인에 대한 사랑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부산으로 피난 온 그 인돈 선교사님, 인돈 선교사님은 이제 끝까지 선교지에 남아 있으려고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최후의 순간에 이제 부산으로 피신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럴 때 그 얼마나 그 피난살이가 힘듭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을 여러 한국 지인들이 찾아와서 그 도움도 구하고, 즉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삶의 그 필요를 좀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국인들을 따뜻하게 그 맞아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편지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한국전쟁 그 진행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한번 또 선교지 복귀를 했는데 또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또 후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선교지로 복귀했던 선교사들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인들이 찾아와서 다음에 도망갈 때, 죄송합니다. 다음에 피난 갈 때 우리도 같이 데려가 달라. 그렇게 인사의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약속을 했더랍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좀 걱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철수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모든 한국 사람들을 다 함께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도망갈 곳이 없으니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중공군 개입으로 후퇴를 하셔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시는 상황에서 인사의 선교사님이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집안에서 일하던 그런 한국인들을 다 데려가시고 그분들의 가족까지 챙겨가시고 그래서 함께 피난 생활을 했다라는 장면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말로만 한국인들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규모는 아니지만 그 피난 갈 때 본인이 꼭 책임져야 될 한국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가족처럼 아껴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그냥 한국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생활했는지 삶의 자세가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 아까 선교사님들께서 이것에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기셨다고 들었는데 그 자료들 중에 편지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편지들 중에서 기억에 남거나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선교사님들 편지를 보면은 그 본부에 보내는 편지도 있지만 본부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같이 다 회람해서 읽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편지가 인돈 선교사님 편지랑 인돈 선교사님의 부인이신 인사레 선교사님 편지가 있어요. 몇 가지 좀 기억 남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인돈 박사님이 전주의 신흥학교를 지정학교로, 그러니까 총독부의 인가를 받는 실력 있는 학교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았는데, 그때가 마침 미국의 경제공황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제공황이 맞물리니까 모든 그 자원이 다 끊겨버리는 시대이잖아요. 근데 학교는 지금 많은 물질이 필요로 하고, 왜냐하면 일본의 학교들과 경쟁력을 갖춰서 기독교 학교를 살려내야 되는 그런 과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헌금이 안 들어오고, 근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때 너무너무 그 애절한 상황에서 이 학교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편지에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또 주변의 열악한 상황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 라는 그런 기도를 담아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결국 1933년에 그 학교 인가를 받거든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은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 간절함이 그 서신에 묻어나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이곳 인돈 학술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인돈 학술원은 지금 1994년에 처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서희필 선교사님이 그 남장로의 선교 역사를 계속 연구하고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으로 인돈 학술원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데, 앞으로 이제 계획은 그 우리 한남대학교 인돈학술원에 라키비움을 건립하는 게 이제 중요한 목적입니다. 라키비움은 라이브러리, 그다음 아카이브, 그다음 뮤지엄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장로의 선교 역사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걸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시민들에게 또 공유하는 라이브러리 기능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유물과 또 가지고 계셨던 그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남장로의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한남대학교의 그 창학의 그 초창기 모습들을 또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뮤지엄, 이 공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라키비움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을 좀 잘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방문해서 남장로의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한남대학교의 창학의 정신이나 또 역사를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끼리 만들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 2000년대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과거 1세기 전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열정이나 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을런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삶으로 전해지는 영향력, 기독교의 복음의 영향력,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참된 교육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참된 교육은 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통해서 실력과 지식만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돈 학장님의 마지막 유언이 기독교적인 영향력, 기독교적인 분위기인데요. 그 크리스찬 애트모스피어, 이게 인돈 학장이 한남대학교에 그 원했던 그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삶으로 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수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그 교수님을 통해 그 영향력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자라난 학생들은 다른 동료들과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려면 법적으로 그것을 문화재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또 적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하나하나를 포함해서 이 선교사촌 마을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이제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등록문화재는 2001년부터 이제 생긴 제도인데, 되게 근대 유산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하면서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적절하게, 지금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하고요. 그런 활용을 하면서 보호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주의할 것은 이것이 가진 본래의 가치, 그 특징적인 본래의 모습, 이런 요소들을 생각 없이 함부로 바꾸지 말고 과거의 그 특징과 어떤 아름다움, 또 그런 진본의 그 본래 모습의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새로운 재료나 이런 걸로 바꾸면 겉으로 봐서는 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문화재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 깊게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본래, 그러니까 1950년대죠. 그때의 모습을 유지해야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